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의 학습 동기가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칭찬의 기술이 있어요. 자, 네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재빨리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. 충분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. 어떤 분들은요, 아이가 뭔가를 굉장히 생각보다 잘한 거예요. 갑자기 기대치 못하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을 하던가, 어린아이가요. 어떤 아이들, 초등학교, 중학교 아이들은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뭐 어떤 한 과목, 다는 아니지만 어떤 한 과목 점수가 잘 나오던가, 뭐 잘하는 것들이 우연찮게 엄마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, 혹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성취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, 일상생활 속에서.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재빠르게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. 아주 충분히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잘했네,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. 조금 리액션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, 한국 엄마 아빠들 그런 거 잘 못하지만 굉장히 눈으로 막 너무 기뻐하는 그 표정을 지어주시면서 너 진짜 잘했다, 최곤데, 이런 식으로 등도 막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, 정말 아이한테 그런 표현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이들은 내가 이 정도로 정말 잘했구나,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충분히 칭찬해 주셔야 되고, 재빨리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이미 자기가 기뻐가지고 스스로 셀프 칭찬 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고요. 그걸 아신 즉시 재빠르게 진짜 너 잘했더라, 이렇게 곧장 해주셔야지 그 칭찬의 효과가 큽니다. 재빨리 칭찬하는 거는, 이거는 연구 결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강화를 즉각적으로 재빠르게 받아야지 그 강화 효과가 굉장히 제일 크게 나타나고요. 잘한 행동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를 받아도,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의 효과는 뚝뚝뚝 떨어지거든요. 칭찬 아껴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실패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으셔야 돼요.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.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셔야 된다는 건 제가 지금 1, 2, 3편을 해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, 이 한국 부모의 특성상 결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아이는 학습 동기가 쑥 올라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. 결과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시고요. 과정에 대해서만 칭찬해 주시면요, 학습 동기가 쭉쭉 올라갑니다. 자, 그 다음 칭찬받는 이유에 대해서요,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. 잘했네, 엄마 제가 그렇게 잘했어요? 애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요,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그냥 잘했잖아,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요, 아이는 내가 칭찬을 받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아이가 내가 진짜 이래서 칭찬을 받는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아이가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했어요. 뭔가를 조립을 잘했다던가, 아니면은 뭐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실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조립을 잘했다던가, 아니면 무슨 숙제를 시키지 않아도 잘했다던가, 아니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했다던가,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엄마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랑 약속한 것보다 10분이나 더 했네, 그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엄마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했다,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면 내가 10분 더 해서 칭찬받는구나,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. 그냥 잘했잖아, 이런 식의 말씀보다는 항상 근거를 대셔야 돼요. 자,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이 세 번째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, 한국 부모들이 이게 참 약해요. 결과가 좋게 나오면 100점 맞았어, 잘했어, 이러면서 칭찬해주기가 쉬운데, 도대체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아이를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질문의 기술 3가지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질문 3가지예요. 첫 번째,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재미있었니?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좋아요.
공부를 네가 그래서 할 만큼 다 했어?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아니고,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다 했니? 이렇게 해서 물어봐 줘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,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재미있었어? 그럼 조금 재밌었는데요. 그냥 그랬어요. 뭐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.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. 그러면 너가 점수를 한번 매겨볼래? 공부가 아주 재미없었으면 0점, 조금 재밌었으면은 뭐 5점, 진짜 재밌었으면 10점. 그러니까 보통이면 5점인 거예요. 뭐 그저 그렇다. 뭐 그럼 몇 점? 뭐 3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재밌었다, 보통이다, 중간이다, 뭐 7점 이런 식으로 점수대를 제시하고, 그럼 너는 몇 점을 줄 수 있겠니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 스스로 그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 자기 감찰 능력이라고 하거든요. 모니터링. 그 능력을 키워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,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. 내가 어제는 3점이었지. 그럼 오늘은 5점 정도 해봐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지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. 그런 질문을 자꾸 해주는 게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부하는 동안 어떤 점이 제일 재미있었어? 이런 거는 첫 번째 질문은 흥미를 유발해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,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질문과 관련이 있어요. 공부하는 동안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어? 재미없던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재미없던 것도 얘기하지만 재미있었던 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서 조금 더 얘기해보는 거예요. 재미없던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한 가지는 재밌었던 게 있었네. 그거 엄마한테 좀 얘기해줘봐. 엄마도 되게 궁금하다. 이러면서 이 아이가 새로 배운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어떤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다음 세 번째는 자율성과 관련된 질문이에요. 학습 동기에 굉장히 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자율성이라고 말씀드렸죠.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수많은 방해 요인들을 물리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. 야, 공부를 약속한 대로 지금 15분이나 했어. 이렇게 계속 약속을 잘 지킨 비결과 방법이 뭐니?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오, 잘했는데 어떤 비결이 있어? 어떻게 이렇게 잘한 거야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아이가 내가 진짜 졸렸는데도요 그걸 참고서 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졸린데도 참고 했구나 막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고요.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잠깐 5분 동안 제가 재밌는 거 그림 그리다가 그 다음 공부했어요.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.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그거를 막 예로 들면서 아이들이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너만의 그런 비결이 있구나. 그래서 이런 많은 그 하기 싫은 그 마음이 들어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구나. 야, 대단하다. 그 비결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냈어. 너한테 딱 맞는 생각인 것 같다. 야, 너한테 잘 맞는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자꾸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강화를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. 자,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질문들, 격려해주는 방법을 질문으로 바꿔본 거예요. 자, 격려하시면서 아이를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